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2020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회 속에서 아름다운 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바꾸는 365일 기회 감사 일기. 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제니스 캠플턴 지음, 김은경 옮김. 이 책 대단하죠. 이 책 대단합니다. 어디서 정말 오늘도 동시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존 템플턴 책을 읽다가, 성공론 책을 읽다가 거기에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른 이 책을 꺼내보았거든요. 근데 이 책 앞에 나도 모르는 새로운 글귀를 찾아냈어요. 행복은 어디 멀리서 오지 않는다. 이 책을 읽은 후에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존 템플턴 재단. 와! 엄청나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계절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오늘 어제 비 왔잖아요. 축복의 비가 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 오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바꿔보세요. 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가 안 와서 기우제 지내고 막 이랬던 적도 있잖아요. 하지만 비는 저절로 옵니다.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럴수록 이를 연습할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네? 이러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처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하는 요 대목이 있네요. 매시라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몸을 굽히며 말해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엄마와 아빠 같은 부모를 두었다니 나는 정말 행운아야. 너무 사랑스럽죠. 엄마 아빠야말로 운이 좋은 거지. 내가 말했어요. 부모는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자연스럽고도 분명하게 감사를 드러내야 한다. 나는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어느 연령대이든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실제로 인정을 받는 것은 큰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 아들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집에 같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가인데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에 너무 행복하고, 아들은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요.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밖에서 뚝딱뚝딱 고기를 굽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하네요, 우리 아기. 정말 감사하다. 불평을 멈추게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불평이 멈춰졌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내 기분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저 바로 그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아침에 눈을 뜨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즉시 예전에 그런 글귀를 읽었거든요.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이 날은 하루라도 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지막 한 하루였다. 이런 거. 명상록을 훑어보다 그날 내게 딱 맞는 구절을 발견했다. 추위로 몸이 떨리든 너무 덥든지 간에 졸린 상태이든 잠이 확 깬 상태이든지 간에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인데, 스토아학파는 인내심과 극기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합리적인 인간이 되도록 장려했다. 기원전 3세기에 그 철학자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누구나 파괴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는 내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게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이번 겨울 날씨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코로나가 바뀌지만 살기로 한 감사하며 살기로 한 나의 노력에 점차 탄력이 붙었다. 프로젝트 시행 첫날에는
일상에서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날이 되었다. 덩달아 두 사람 기분이 좋아졌다. 나의 감사일기를 주기적으로 썼다.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일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감사한 일이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는 봉급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샘 포크는 논평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는 자신의 봉급을 전 세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옆자리 동료와 비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행동 경제학자들은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다. 자신이 돈에 중독되었으며 결코 행복감을 못 느끼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월가를 떠나며 한 기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정하지 않고 이제 내가 가진 삶에 온전히 감사해보려 합니다고 말했다. 시야를 좀 더 확대해보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에 $2 미만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운 좋게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 때문에 생긴 병으로 1분마다 어린이 1명이 죽고 있다는 현실이 참 많은데 여기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토크쇼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레드 카펫을 밟았다는 그런 얘기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참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겐 유쾌한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를 애비라고 부르겠다. 예쁘고 잘 놀 줄 알며 섹시한 애비는 항상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다.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오래전 만났던 남자와 좋은 친구로 지내는데 어느 날 그 남자는 애비를 데리고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 남자는 자신의 리무진 뒷자리에 애비와 나란히 앉았을 때 포브스 최신 호를 펼쳤다가 전 세계 상위 갑부 400인 명단에 올라있는 자신의 이름을 가리켰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축하를 이 애비라는 친구가 축하를 해줬더니 페이지를 쭉 훑어보다가 자기 경쟁자가 자신보다 20위 앞선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합니다. 있는 자들 또한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네요. 자신을.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자학하는 걸까요? 이 일화를 듣고 웃거나 월가에서 일했던 채권 중개인에게 반감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도 그들에 비해 비범한 아닌 평범한 수준이기는 하나 모진 비교를 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더 큰 집을 사거나 더 비싼 차를 사거나 부엌을 개조하기라도 하면 배가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 이분하고 친한 폴 피프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실행했던 실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실험은 다음과 같다. 피프가 모노폴리 아시죠? 판 위에서 부동산 매매하는 보드게임인데요. 사람들을 초대했고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두 참여자 가운데 임의로 선택된 한 명은 처음부터 상대편보다 2배 많은 화폐를 가지고 시작했으며 출발점을 지날 때 2배 더 많은 화폐를 받고 판 위를 2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주사위도 1개가 아닌 2개를 던지게 된다. 피프는 부자 참가자가 롤스로이스 말을 판 위에서 힘차게 움직여가며 매번 성공을 거둘 때마다 자축하면서 재빨리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긴 사람들은 나중에 게임이 어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특정한 부동산을 구매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언급했는데 피프는 나와 자신의 연구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을 하며 웃었다. 동전 던지기를 통해 애초에 특혜를 입고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한 참가자는 거의 없었어요. 부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외부 환경에는 초점을 그다지 안 맞추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일이 발생하면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편견을
보이기 쉽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된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고 말지요. 우리가 운, 복권, 재간, 노력 등 어떤 수단으로 돈을 손에 쥐는지 돈과 감사의 관계는 복잡하죠. 전 세계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 결과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을 증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기분 내세요, 여러분. 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돈은 덜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네. 물질을 앞서는 기쁨. 저는 이거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생활을 찾아오면 그것으로 딸려오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그분 제임스 본드 시리즈 카지노 로얄의 촬영을 막 끝낸 제임스 본드 역할을 하신 크레이그가 나옵니다. 크레이그는 낮에는 촬영장에서 대단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밤에는 헬스장에서 007 영화를 위해 근육질 체격을 만드는 생활을 오래 했는데 피로하는데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촬영도 다 끝났으니 어딘가에 있는 해변에서 안락 의자에 푹 파묻혀 있고만 싶네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생활이 바뀔 거라는 점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바뀔지는 알지 못했어요. 크레이그는 팬들을 위해 멋진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배우로서 완벽한 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계적인 우상이 되려고 하는 배우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차렸을 때 놀랐지만 크레이그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발견했어요. 즐거움을 누릴수록 완벽한 인간에 가까워진다. 자, 크레이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미소를 지었어요.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17세기 철학자 이름을 언급했어요. 즐거움이 사람을 완벽하게 한다는 개념이 마음에 들어요. 삶에서 새겨야 할 철학 같지 않아요? 영화 세계의 무게가 그의 넓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 스피노자 말이 새겨진 팔찌가 삶에 감사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주고 있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영화 촬영장에서 즐거움을 저절로 느낄 수는 없으며 본인이 찾아내야 한다는 점. 긴장된 상황에서 감사를 느끼면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폭넓은 시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참 멋진 분이시죠? 이래서 상대방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은 심지어 돈보다 더 큰 동기부여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에 관심과 흥미를 느낄 때,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 자신이 한 일에 타인이 감사를 표현할 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금전적인 보상은 사실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냉정한 경영자들은 감사를 표현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보일까봐 부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걱정이죠. 내가 사람들을 충분히 돕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사람들도 내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실험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가정의 최고 경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남편에게 이런 감사의 접근법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는 아니어도 약간의 조망권을 가지고 바라보고 관찰하시면 곧바로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면역 체계가 감정에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걱정,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은 백혈구에 순찰을 나가도록 지시해요. 그러면 특별한 공격 대상이 없는데 위험한 염증의 흔적들을 남겨놓죠. 하지만 감사를 느끼면 이와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 면역 체계가 통제력을 잃고 가동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사, 사랑, 연민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은 걱정,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매우 달라요. 그러한
감사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들의 해독제가 됩니다, 여러분. 리포리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일기를 쓰거나 남편에게 감사한다는 점을 내 면역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상상. 이렇게 화학물질을 의윤화하니 이해가 쏙쏙 잘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한 근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엔돌핀과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같은 화학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어디에만, 두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몸에 분포되어 있는 이 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온몸에서 분포하는 백혈구는 표면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펩티드를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화가 나면 백혈구도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표면 수용체가 그 메시지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백혈구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예전에는 면역체계가 감정에 따라 반응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다칠 위험이 있다고 느낀다 라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걱정 호르몬이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방어태세에 돌입해요. 다친다! 라는 말이 날아오는 창에 맞는다는 의미라면 준비태세를 시켜주는 이러한 초기 신호는 바람직한 조치이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치가 되죠. 가령 페이스북에서 친구 요청을 거절당했을 때 마음을 다친 거라면 이러한 신호는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못 되죠. 현대인이 느끼는 걱정은 내가 승진을 할까?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까? 경계태세에 들어간 백혈구의 재빠른 움직임에서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어쨌든 백혈구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며 염증을 흔적으로 남겨놔요. 하지만 감사는 이런 것을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향력과 감사가 본질에서 다르다는 점을 아는데 특정한 장소, 자세, 위치에서 신체 호르몬의 균형이 바뀐다는 사실에 강한 흥미를 느꼈대요. 자,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자기 전에 10분 명상. 이런 것들이 집중력을 좋게 해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해요.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능력. 게다가 운동을 하면 또한 집중력이 커지고 호흡을 하면서 감사에 대한 그 영향력이 커진답니다. 저도 요새는 자연 속을 한 30분 정도 거닐어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내 몸을 강타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새소리도 저절로 들리고 그 새를 발견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교감하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창의력도 높여주며 주의력과 만족 지연 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강가에 멈추어 서서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느껴보세요. 이 미미한 소용돌이와 벨벳처럼 바위를 뒤덮은 초록색 이끼, 거기 매료돼 보세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경이로운 영상들이 나를 둘러쌉니다. 그 이미지들은 우리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요. 그러면서 매일의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파동이 흘러나옴을 느껴보세요. 저희 아들도 지금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감사 다이어트가 뭔지 아세요? 식사를 하기 전에 잠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앉아서 식사를 하고요. 음식보다는 감사로 몸을 채워요.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해줄 음식만 먹습니다. 양적으로는 기분 좋을 정도만 먹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감사 다이어트예요. 저는 요새도 우리 천억 작가 노바님에게 산 그림, 자크 시리즈에서 아주 아름다운 몸, 보라색 몸과 민트색 배경이 있는 그림을 샀어요. 그 그림은 우리 노반 작가님이 힘든 시기에 그렸던 영적인 작품이기에 매우 소중합니다. 그 그림을 항상 어디 나갈 때나 들어왔을 때 그림을 만지면서 우리 노바님과 연결되는 순간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유명한 화가 반 고흐가 있잖아요. 그분은 천재였어요.
자신의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 생활을 했던 그 번뇌하는 그 고흐라는 그분 또한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해요. 여기서 이 작가분이 2달 전에 남편과 함께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그 그림을 직접 보았다. 우리의 휴가 중 하루가 바로 네덜란드 킹스데이였다. 이 국경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비슷한데 다만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아닌 주황색, 네덜란드의 상징인데 그 주황색으로 물든다는 점이 다르다. 도시는 맥주를 마시며 흥청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축하하는 사람들, 운하에서 파티 보트를 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남편과 나는 한동안 재미있게 구경했지만 떠들썩하게 노는 우리 취향이 아니었다. 나는 몇 주에 걸쳐 그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네덜란드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휴일이 여행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에 사실은 당혹감을 느꼈는데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엄청난 인파를 지나 반 고흐 미술관으로 향했다.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비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모두가 밖에서 파티를 하느라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보였다. 야호! 미술관엔 사람들이 없었다. 내가 날짜를 확인 안 하고 킹스데이에 휴가를 잡은 것이 무척 감사하네. 나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반 고흐는 삶의 유한성, 고독, 절망에 대한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아름다울 만큼 고요하고 삶을 긍정하는 그림을 그릴 방법을 찾았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있다. 반 고흐의 남동생 테오 부부가 출산한 아기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라 빈센트로 지었다. 반 고흐는 우울증으로 괴로워했지만 동생 부부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지은 데 감동받아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리해 희망과 고마움의 표시로 꽃을 그렸다. 그 꽃이 뭐게요? 댓글로 답을 말씀하시면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감사하며 나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